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매달 해오고 있는 연금 계좌, 연금 이총사 계좌의 수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 이거는 올 상반기인데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다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식은 한 20% 정도, 나스닥 30%, 채권도 한 10% 정도 빠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7월 한 달 동안인데요. 7월 한 달 동안 뭐 꽤 반등을 했죠. 꽤 반등을 해서 미국 주식 둘 다 이제 반등을 했었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국채, 한국 국채 한 3%, 미국 국채 환 노출 같은 경우에 2% 정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금은 좀 빠졌죠. 금은 좀 빠졌고, 7월 한 달 동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 본 건데요. 7월에 FOMC 회의록 또 공개됐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금통위, 옵션 만기일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는 이런 식이죠. 실적이 인플레 우려를 덮고 미국 증시가 올랐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에 25bp, 5월에 50bp, 7월 75bp, 6월 7월에 75bp씩 올려가지고 4개월 만에 225bp, 2.25%가 올랐는데 뉴욕 증시는 급등했다. 최근에 오른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모건 스탠리 CIO가 미국 증시 반등이 함정일 수도 있다.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죽은 고양이도 한 번 튀어오른다. 그래서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지금 반등하는 거가 미래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 있고, 요거는 이제 마법의 동굴르기에 제가 이제 번역해서 올렸던 그림인데, 버블 차트죠. 버블 차트인데, 지금이 어느 단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 불트랩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빠지다가 한번 반등하는 여기, 요 시기일 수도 있죠. 여기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여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요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은 불트랩이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거나 투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좌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7월 수익률이 연금저축이 6.3%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네, 6.3% 올랐고, 그리고 IRP는 4.7% 올랐네요. 4.7%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보면 제가 이제 3년 7개월 됐는데 IRP 같은 경우에 누적 38% 이고 이제 연환산 하면 9%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쭉쭉 오를 때는 좋죠. 쭉쭉 오를 땐 좋은데 올해 들어서 쭉쭉 빠졌고 최근에 반등 살짝 있어서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9년부터 21년 3년 동안의 누적 수익이 56%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굉장히 꽤 괜찮은 수익이었는데 이때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 수익률이 내 실력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6월 중순 이후에 연초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었던 기록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연금저축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담보대출 때문에 펀드로 운영하고 있어요. 펀드로 운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격형이고 또 펀드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환노출 상품이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장기물 이런 펀드가 없어요. 이런 펀드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계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IR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랑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연금저축은 작년 말에 이제 최고 피크를 찍고 올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반등했죠. IR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었지만 하락폭도 크지 않았죠. 크지 않았고, 코스피는 지금 작년 5월, 6월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색 선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계좌고요. 이 빨간 선은 저희 리치고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펀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중간에 조금씩 바뀌었어요. 당연히 펀드가 새로 나오거나 판매하는 펀드가 늘어나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기도 하고, 리밸런싱도 타이밍상 뭐 제때제때 할 수가 없죠. 펀드라서 뭐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고, 제대로 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없어서 이때는 이제 많이 빠졌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리치고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만든 거기도 하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IRP 계좌는 보시면 이 회색선이 제 실제 계좌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리치고 IRP에 있는 성장령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리치고 IRP에 있는 성장령은 작년 말, 올 초에 나와 있는 그 ETF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한 백테스트 결과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운용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장형이고 저는 공격형, 좀 더 다변화돼 있다. 그래서 성과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 공격형 포트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긴 한데, 현재 나와 있는 성장형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시기가 플러스인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시간의 힘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과 그리고 시간이죠. 예, 투자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유행 감내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나한테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